안녕하세요. 환장 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4년 1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옥탄을 완전 연소시킬 때 부피 및 무게에 대한 이론, 공연비로 알맞은 것은 자이 AFR은 어떤 것이냐면 에어와 퓨어에 대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기와 연료의 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공식도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공연비에 대한 부피비를 먼저 보게 되면 연료의 몰수 곱하기 22.4분의 공기의 몰수 곱하기 22.4를 하게 되는데 이 22.4는 모두 약분이 되기 때문에 연료분의 공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AFR 무게에 대한 공식을 보게 되면 연료의 몰수 곱하기 연료의 분자량을 하게 되며 공기의 몰수 곱하기 29를 하게 됩니다. 이때 29는 뭐냐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나타냅니다.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따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구나 라는 걸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옥탄을 완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반응식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반응식을 한번 세워보면 옥탄은 탄소가 8개 있고 수소가 18개 있습니다. 연소를 하게 되면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죠. 자, 그때 발생하는 물질은 CO2와 H2O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좌측과 우측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좌측에는 탄소가 8개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8개가 발생하게 되고 수소가 18개 있기 때문에 물은 총 9개가 발생하겠죠. 자, 그럼 양변에 O2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산소가 9개 더하기 16개가 있기 때문에 우항에는 25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좌항에도 25개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2개 있죠? 그렇기 때문에 12.5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식은 다 끝났고 이제 공연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공연료가 아니라 공연비죠. 공연비. 공연을 보고 싶었나봐요. 자, 부피를 보게 되면 연료의 몰수분의 공기의 몰수입니다. 따라서 부피비는 몇으로 볼 수 있냐면 연료의 몰수가 몇이죠? 연료의 몰수는 1이고 공기의 몰수는 12.5가 아닌 12.5 나누기 0.21이 됩니다. 자, 여기 12.5는 공기의 몰수가 아닌 산소의 몰수입니다. 따라서 공기의 몰수는 0.21을 나눠준 59.5238이 됩니다. 따라서 3번, 4번은 제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무게에 대한 공연비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무게비는 몰수 곱하기 옥탄의 분자량. 자, 탄소가 8개가 있고 수소가 18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면 114라는 분자량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무게 위쪽에는 공기의 몰수를 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29가 아닌 59를 곱해줘야겠죠. 59.5238 곱하기 29를 하게 되면 15.142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 29가 아니라 59.5238입니다.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프로판 44kg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 부피비로 10%의 과잉 공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공급한 공기량은 얼마인가? 자,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는 반응식을 항상 세워야 됩니다. 자, 프로판 C3H8이 연소하게 되면 산소와 반응을 하여 3개의 이산화탄소와 4개의 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측에는 산소가 6개, 4개, 총 10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소는 5개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 반응식을 세운 다음에 각각의 분자량, 프로판의 분자량 대 5 곱하기 산소의 부피비는 미터 3승은 프로판의 양 kg 대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주게 되면 산소의 양은 얼만큼 나오게 되냐면 112만큼 나오게 되고 이때 이론 공기량은 산소량 나누기 0.21을 하게 되면 533.3333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부피비로 10%의 과잉 공기를 더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00%에서 더 추가된 110%의 공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론 공기량의 1.1을 곱해준 값인 586.6667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던지 간에 반응식은 무조건 세우실 줄 아셔야지만 문제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여름철 광화학 스모그의 일반적인 발생 조건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광학 스모그의 발생 조건도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트의 정리를 반드시 하셔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학 스모그는 일사량이 크거나 대기 중 탄화수소와 낙스와 오존의 농도가 높을 때 발생이 잘 되며 대기가 안정적이고 기온이 높으며 바람이 약하거나 불지 않거나 침광성 역전일 때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중력 집진 장치의 효율 향상 나왔네요. 중력 집진 장치의 효율이 나왔다 하면 바로 중력 집진 장치의 효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수평유속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침강속도 곱하기 침강실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분자가 클수록 효율은 증가하며 분모에 있는 녀석들이 커질수록 효율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강실 내의 처리가스 속도, 처리가스 속도는 V죠. V가 클수록 미립자가 포집된다. 자, 처리가스 속도가 클수록 효율은 감소되기 때문에 미립자가 포집이 되지 않는 것이죠. 답은 1번이 되겠고 2번 침강실 내의 배기가스 기류는 균일하여야지만 효율이 향상됩니다. 3번 침강실의 입구폭이 클수록 유속은 느려지며 그리고 미세한 입자가 포집된다. 침강실의 입구폭이 커지게 되면 이 수평 유속은 느려지게 되고 그러면 효율은 증가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입자가 포집이 됩니다. 따라 3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 4번 다단일 경우에는 단수가 증가될수록 압력 손실은 커지나 효율은 증가합니다. 중력 집진 장치에서 단수가 증가돼도 효율은 증가한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메탄 1몰을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시킬 때 자, 연소시킨다 하면 바로 반응식을 세워야 됩니다. 즉 메탄 CH4는 산소와 반응을 하여 CO2 1개와 물 분자 2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측에는 산소가 4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좌측에도 4개가 있어야 되죠. 자, 반응식은 이렇게 완성을 시켰고 메탄 1몰당 산소에 필요한 부피는 얼마인가? 자, 1몰당 지금 1대 2로 반응하기 때문에 1몰당 22.4리터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준 44.8리터가 답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드렸어요. 1몰당 1몰과 같은 것들은 분자량 g가 같고 그 다음에 22.4리터와 같습니다. 또한 1km몰은 분자량 kg과 같으며 22.4m 삼승과 같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두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배기가스 중에 염소 농도가 200ppm이었다. 염소 농도를 10mg/m 10mg/m 3승으로 최종 배출한다고 하면 염소의 제거율은 얼만큼인가요? 자, 염소의 제거 효율은 1- 주입된 염소 농도분의 배출 농도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염소가 아니더라도 모든 물질의 제거 효율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제거 효율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CI와 C0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 C0를 먼저 구해보면 10mg/m 3승을 먼저 ppm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공식을 사용할 때는 농도를 맞춰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mg을 밀리리터로 바꿔주게 되면 71mg당 22.4ml가 돼서 배출 염소 농도는 3.1549 ppm이 되겠죠. 자, 부피 대 부피비인 ppm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지금 용액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mg/L라는 단위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그대로 대입을 하시게 되면 효율은 98.4226%가 나오게 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대기의 상태가 과단열 감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심한 와류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넓은 지역에 걸쳐 분산되지만 지표면에서는 국부적인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연기의 모양은 어느 것인가? 자, 이 대기의 상태의 연기 모양을 묻는 문제는 먼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지만 보다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건조 단열 감율 기준으로 봤을 때 과단열 감율이란 것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굴뚝이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막 휘몰아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연기의 모양은 루핑형인 환상형이 되겠네요. 나머지 원추형과 부채형과 구속형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한 번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앞에 개념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자,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조절에 의한 낙스 발생의 억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연소 시 낙스 억제 방법 또한 출제가 잘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노트에 정리를 하신 다음에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번 다음 중 오존층의 두께를 표시하는 단위는 어느 것인가? 자, 오존층의 두께를 표시하는 단위는 돕슨 단위로서 1돕슨은 0.01mm와 같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오존층이 나왔기 때문에 오존층이 존재하는 층은 어느 곳인가요? 그렇죠. 성층권입니다. 성층권. 성층권에 존재하게 되는데 성층권에서도 20에서 30km 위치에 위치하며 약 10ppm 정도 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황성분이 1.6%인 중유가 2000kg/h인 연소로 하는 보일러 배출가스를 NaOH 용액으로 처리할 때 시간당 필요한 NaOH의 양은 얼만큼인가? 자, 이것은 엄청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출제 빈도가 약간 있으며 여러분들이 풀기를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황 성분이 포함된 중유 중에서 NaOH 용액으로 처리할 때 어떤 용액으로 처리하는 거냐면 NaOH로 SO2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황이 연소됐을 때는 SO2가 발생되므로 반응식을 이용하여 SO2가 얼만큼 발생되는지 찾아내는 게 먼저 우선입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지금 kg 대 kg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발생량 대 발생량으로 나오게 있는 거죠. 자, 황이 32의 분자량을 가질 때 지금 64는 산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64가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SO2 쪽에 X kg/h가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때 황 발생량은 얼만큼이냐면 중유가 얼만큼 들어와 있느냐 곱하기 황 성분 곱하기 0.95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0.95는 탈 확률입니다. 탈 확률을 곱해주시면 이때의 황의 발생률은 30.4가 나오게 되고 이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X는 60.8kg/h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SO2는 NaOH와 반응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모든 반응식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앞부분에 SO2와 NaOH는 1대2로 반응을 하는구나 정도는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주셔야지만 문제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SO2는 64kg만큼의 분자량이 있고 NaOH는 40kg의 분자량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몰수를 곱해준 값을 비교해보면 대각선으로 곱해주게 되면 Y값은 얼만큼이 나오게 되냐면 76.012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다음 산도 또는 경도는 어떤 물질, 산도 혹은 경도는 어떤 물질로 환산하는가? 자, 산도와 경도 그리고 알칼리도는 모두 어떤 물질로 환산을 하냐면 탄산칼슘으로 환산을 합니다. CaCO3 탄산칼슘으로 환산을 한다라는 걸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19번 에탄올의 농도가 350mg/L인 폐수에
이론적인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얼만큼인가? 자, 이론적인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얼만큼인가? 지금 보게 되면 미리그램만큼 넣는데 미리그램 퍼 리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응식을 세울 때는 이것도 그램으로 정했다면 여기도 그램으로 정해주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에탄올의 분자량인 46대 3 곱하기 32를 해준 다음에 350mg 퍼 리터를 투입하고 그때 나와 있는 X값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 주시게 되면 X는 46분의 3 곱하기 32 곱하기 350이 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시료의 오일 BOD, 즉 BOD5가 212mg per 리터이고 탈산소 개수값, 즉 K값이 0.15 per day이면 이 시료의 최종 BODU는 얼마인가? 자, 이 식은 저희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BODU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BODU를 남겨놓고 모두 좌측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1-10에 마이너스 KT가 되고 분자에는 BOD T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BOD 5이기 때문에 T에다는 5를 대입하고 이때 K 값에는 탈산소 개수이기 때문에 0.15를 대입한 값을 풀어주게 되면 257.8536이 나오게 됩니다. 즉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는 생물학적 처리 공정으로 알맞은 것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설치 면적이 적게 들며 처리수 수질이 양호하다. BOD SS 제거율이 높다. 수량 또는 수질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여기가 중요하죠. 슬러지 팽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활성 슬러지법밖에 없습니다. 자, 살수여상법, 회전원판법들은 부착생물막법으로서 슬러지 팽화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것은 폭기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동력이 소모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2번 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쭉쭉 읽어보면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따의 병이 나왔네요. 자, 이따의 병은 어떤 것과 연관이 있죠? 그렇죠. 카드뮴과 연관이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수호는 어떤 것과 연관이 있죠? 미나마타병 병과 연관이 있으며 PCB는 카네미유증과 연관이 있습니다. 카네미유증. 크롬은 피부병, 피부궤양 등과 관련이 있으며 육각크롬에는 독소가 많다라는 것도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였어요. 22번.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SVI 슬러지 볼륨 인덱스 125일 때 반송 슬러지 농도는 얼마인가? 자, 이 SVI 구하는 공식들은 제가 개념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드시 다 암기를 하고 넘어와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반송 슬러지 농도와의 관계에 있는 식은 SVI는 반송 슬러지 분의 10의 6승 관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반송 슬러지이기 때문에 반송 슬러지와 SVI의 자리를 바꿔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따라서 SVI는 125이기 때문에 반송 슬러지의 농도는 8000mg per 리터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0.1 노르말 염산용액의 예상되는 pH 값은 자, pH 묻는 문제가 또 나왔어요. pH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pH는 상용 로그 수소 이온의 몰 농도 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반응식을 통해서 수소 이온의 몰 농도가 얼만큼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염산 용액이 해리가 되면 수소 이온과 염소 이온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염산 용액과 수소 이온은 1대1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즉, 염산 용액이 0.1 노르말 농도가 있다면 수소 이온의 노르말 농도도 0.1 노르말 농도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수소는 특이하게도 0.1 노르말이 곧 0.1 몰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수가 1가기 때문에 그대로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0.1을 그대로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때 pH는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pH 문제는 정말 중요해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mLSS 농도가 1000mg/L이고 BOD 농도가 200, 그리고 유량이 2000인 폐수가 포기적으로 유입될 때 BOD per mLSS 부하는 얼마인가? 자, 이거 무엇이냐면 이것은 FMB를 뜻합니다. 자, FMB는 먹이, 분해, 미생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먹는 먹이는 BOD입니다. 따라서 FMB는 포기조의 용적 곱하기 mLSS 농도분의 유량 곱하기 BOD 농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된다면 1000 곱하기 1000분의 2000 곱하기 200을 하게 되면 0.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단위를 잘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BOD 농도와 mLSS 농도는 반드시 통일시켜줘야 되며 폐수량과 포기조의 용적 중에 부피비도 반드시 통일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데이가 맞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35번 문제입니다. 35번 문제, 스토크스 법칙에 따라 물속에서 침전하는 원형 입자의 침전 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스토크스 법칙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스토크스식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지만 풀 수가 있죠. 자, 스토크스 법칙, 즉 침강 속도 공식은 18 점도분의 dp제곱, 이때는 입자의 직경이죠. 그 다음에 로p 마이너스 로의 g입니다. 이때 로 P는 입자의 밀도이며 이때 뒤에 있는 로는 배경 물질의 밀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G는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침전 속도는 입자 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되어 있네요. 그쵸?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제곱에 비례를 하죠. 2번. 침전 속도는 물의 점도에 반비례합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3번. 침전 속도는 중력 가속도에 비례하죠. 그쵸? 분자에 있는 것은 비례하는 것이고 분모에 있는 것은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맞는 보기. 침전 속도는 입자와 물 간의 밀도차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분자에 있기 때문에 비례하는 녀석 중 하나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쓰레기 발생량과 성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쓰레기 폐기물, 즉 쓰레기 폐기물 발생량 영향인자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노트에 정리를 하셔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9번 문제, 퇴비화에 관련된 부식질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자, 부식질의 특징도 출제가 아주 잘 됩니다. 자, 보기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병원균이 사멸되어 거의 없다. 그리고 뛰어난 토량 계량제이다. 3번, CNB가 50에서 60 정도로 높은 것이 아니라 10에서 20 정도로 낮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 소각로에서 적용하는 공기비에 관한 설명. 자, 공기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공기비는 어떻죠? 공기비의 공식은 뭐냐면, 공기비 M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면 이론 공기량분의 실제 공기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기량과 이론 공기량의 비율로 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1번. 이것은 계산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슬러지 내의 수분 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며 고형물질과 직접 결합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축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수분은 되어 있습니다. 자, 모간결합수, 표면 부착수, 내부수 모두 출제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해당 문제에 해당하는 답은 뭐냐면 간극수입니다. 간극수. 그리고 모간결합수, 부착수, 내부수에 대한 특징도 반드시 노트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46번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팥에 처리하는 이유로 틀린 것은,
자, 파쇄의 목적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노트에 정리를 하셔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은 대부분 암기가 많기 때문에 노트를 따로 만드셔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8번 문제입니다. 어느 도시에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평균 0.9kg/인일이다. 이 쓰레기를 적재 용량이 5톤인 트럭을 이용하여 한 번에 수거를 마치려고 할 때 필요한 트럭 수는,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단위 환산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필요한 인원이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균 0.9kg/인일이 있으며, 이때 이것에 대한 단위는 뭐냐면 5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하루에 한 대씩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대씩, 한 대.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트럭의 대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수는 분자로 올라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눠주게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아래와 같은 식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10의 3승 kg/ton은 단순한 단위 환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지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8대가 되고, 만약에 여기서 답이 17.111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왔다고 하면 총 필요한 대수는 18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 다음 중 MHT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MH의 T는 man 곱하기 hour per 톤을 뜻하며 폐기물의 수거 효율을 평가하는 단위로 쓰입니다. 자, 근데 세 번째, MHT가 클수록 수거 효율이 좋은 것이 아니라 MHT가 작을수록 수거 효율이 좋습니다. 자, 이 MHT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53번입니다. 중요한 식도 나왔네요. 고의 발열량 구하는 식이 나왔습니다. 자, 고의 발열량을 어떻게 구하냐면 8100C 플러스 34000 H-8분의 산소 플러스 2500 황으로 구할 수 있는데, 각각 여기 있는 알파벳들에는 어떤 것들을 대입하냐면 함유량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게 되면 탄소는 42%가 있기 때문에 0.42, 수소는 8%이기 때문에 지금 8%예요. 8%이기 때문에 0.08, 그리고 8분의 0.34를 대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황은 2%이기 때문에 0.02를 대입하게 되면 총 답은 4727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9가 맞는 것 같아요. 9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08이 아니라 0.09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퍼센트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56번 문제입니다. 56번, 음의 회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음의 회절에 관한 설명도 빈도가 높기 때문에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회절하는 정도는 파장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한다라는 걸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슬릿의 폭이 좁을수록 회절하는 정도가 크며 장애물이 작을수록 회절이 잘 된다 등등 많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2014년 1회차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2014년 2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